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자리. 레브라도 리트리버 쿠퍼는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혼자 앞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저 멀리 경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개들이 바깥을 바라보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쿠퍼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보호자 크리스 에이버리는 알아챘습니다. 쿠퍼의 눈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그 눈에 슬픔이 가득했다는 것을. 그런데 왜일까요? 이렇게 강하고 듬직한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어째서 저렇게 쓸쓸한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쿠퍼가 기다리는 것은 사라진 친구였습니다. 이름은 윈스턴. 작고 활발한 생강색 고양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잘 어울리는 한 쌍은 아니었습니다. 쿠퍼는 느리고 온화한 성격의 8살 레브라도였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소란스러운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개였습니다. 오랜 세월 에이버리 가족과 함께 살아온 쿠퍼는 이미 자기만의 속도와 리듬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고 햇볕이 드는 자리를 찾아 길게 드러눕고 저녁이 되면 밥그릇 앞에 가장 먼저 앉는 것. 그것이 쿠퍼의 하루였습니다.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하루.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윈스턴이라는 이름의 새끼 고양이가 집에 온 것입니다. 윈스턴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낯선 집에 처음 온 날 대부분의 새끼 고양이들은 구석에 웅크려 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윈스턴은 달랐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도착하자마자 집 안을 종종 걸음으로 탐험하기 시작했고 가구 위에 뛰어오르고 커튼을 잡아당기고 그리고 쿠퍼에게 거침없이 다가갔습니다. 쿠퍼는 그 작은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자리를 피했습니다. 윈스턴은 그래도 따라갔습니다. 쿠퍼가 거실로 가면 거실로 갔고 쿠퍼가 마당으로 나가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쿠퍼의 커다란 몸 옆에 찰싹 달라붙어 앉거나 아예 그 등 위로 기어올라 자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쿠퍼는 몸을 흔들어 떼어내기도 하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윈스턴은 포기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에이버리는 어느 오후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쿠퍼가 윈스턴을 가만히 하차주고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혀로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고양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윈스턴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가르랑거렸습니다. 쿠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드러누웠지만 이번에는 윈스턴이 옆에 딱 붙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이버리는 말했습니다. 쿱은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고 윈스턴은 활발한 개구쟁이라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햇볕 아래서 낮잠 자는 걸 좋아하고 농장을 함께 탐험하는 걸 즐기면서 공통점을 찾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벽난로 옆에 웅크리고 있거나 여름에는 앞마당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개와 고양이는 원래 어울리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성격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몸의 신호가 다르다고 합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면 반가움이지만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면 경계의 표시라고 합니다. 개는 무리를 이루고 싶어하고 고양이는 혼자를 즐긴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두 동물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쿠퍼와 윈스턴은 그 이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윈스턴이 먼저 일어나 쿠퍼의 코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쿠퍼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켜고 두 마리는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풀밭을 걷고 경계선 근처를 돌아보고 햇볕이 잘 드는 자리를 찾아 나란히 드러누웠습니다. 쿠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윈스턴은 그 옆에서 가르랑거렸습니다. 에이버리 가족에게
이 두 마리는 이미 세트였습니다. 하나가 보이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근처에 있었습니다. 밥을 줄 때도 산책할 때도 저녁에 집 안으로 불러들일 때도 그리고 겨울이 되면 두 마리는 벽난로 앞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큰 몸과 작은 몸이 서로 기대어 있는 그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공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우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서로를 선택한 우정.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진 인연. 말이 통하지 않아도 생김새가 달라도 살아온 방식이 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둘은 그냥 서로의 곁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윈스턴이 사라졌습니다. 고양이는 가끔 혼자 모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윈스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쿠퍼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에이버리는 쿠퍼가 앞마당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등을 집 쪽으로 향한 채 저 너머 경계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평소 쿠퍼가 앉는 자리였습니다. 윈스턴과 함께 낮잠을 자던 바로 그 자리. 에이버리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도 쿠퍼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불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저녁 식사를 가장 사랑하던 쿠퍼가 불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에이버리는 밥그릇을 들고 직접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쿠퍼 앞에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쿠퍼는 고개를 내려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내내 저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쿠퍼는 매일 그 자리로 나갔습니다. 비가 조금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가족들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쿠퍼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에이버리는 쿠퍼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히 슬픔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걔가 감정을 느끼는지 느끼지 않는지를 두고 사람들은 오래 논쟁합니다. 하지만 에이버리는 그 눈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쿠퍼는 지금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어떤 말보다 분명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에이버리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윈스턴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곳을 헤맸는지 윈스턴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친 발걸음으로, 그러나 멀쩡한 몸으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쿠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코를 킁킁대며 윈스턴의 냄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커다란 혀로 작은 고양이의 머리를 핥아주었습니다. 처음 둘이 친구가 되던 날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다정하게 에이버리는 말했습니다. 쿱은 친구를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했고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고 눈에 가득했던 슬픔도 사라졌어요. 그날 오후 두 마리는 다시 나란히 앞마당에 앉았습니다. 윈스턴이 사라지기 전 늘 그랬던 것처럼 햇볕이 드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에이버리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윈스턴이 돌아온 이후 에이버리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전에도 둘은 늘 함께였지만 이후에는 그 거리가 조금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윈스턴은 더 자주 쿠퍼의 몸에 기대어 잠들었고 쿠퍼는 예전보다 더 자주 윈스턴이 어디 있는지 주변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번 일을 통해 두 사람 모두 무언가를 배운 것처럼 에이버리는 말했습니다. 어쩌면 쿱은 그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둘이 서로를 정말 그리워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한참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개라는 이유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쉽게 단정합니다.
이 둘은 친해지기 어렵다고, 본능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쿠퍼와 윈스턴은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다가갔고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정이란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고 조건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누군가가 어울린다고 판단해 주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닌, 그냥 마음이 끌리고 곁에 있으면 편하고 사라지면 그 자리가 너무 크게 비어버리는 것. 쿠퍼는 나흘 동안 그 빈자리를 홀로 지켰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윈스턴이 돌아올 자리를,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도록. 그게 쿠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어떤 존재가 있나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누군가. 말이 달라도 살아온 방식이 달라도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이 잠깐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하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자주 있던 자리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 당신에게 그런 존재가 있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세요. 말이 길지 않아도 됩니다. 쿠퍼처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라면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